네, 그래서 논문 제목을 일단 보시면 PCLS라고 이제 Perspective Crop Layers 이렇게 약자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보시면 이제 바디 쪽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Perspective Crop Layers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제안해서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상의 디퍼런셜 레이어로 이제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이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Perspective Effect and Correction with PCL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어, 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보시면 이제 빨간색 그 네모 박스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사람들을 다 크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미지 속에 사람들이 꽉 차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도 이제 붙여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사람이 실제로 서 있는 것과 이제 보시면 좀 관점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다리가 보시면 좀 오클루전 돼 있고 그리고 팔이랑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파란색 크롭 레이어 그 사각형과 같이 그 카메라 좌표계의 관점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되면 보시면 이제 그 크로핑할 영역을 회전이나 이렇게 조금 관점을 바꾸게 돼서 보시면 라벨 값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라벨을 이용해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학습을 하자.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가장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CNN이랑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그런 레이어에 크롭할 수 있는 레이어를 이제 중간에 추가를 해서 떠한 네트워크에도 네트워크 종류와 상관없이 좀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주된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게 네, 카메라 파라미터를 반영한 크라핑 뭐 이런 거라고? 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카메라 파라미터를 반영하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이게 좀 그 새롭게 카메라 뷰를 새롭게 만들었다. 네, 뷰 포인트를 새롭게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레이어 같은 거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처음 제안된 게 이제 STN이라고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라고 이제 비슷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 그리드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이미지에서 꽉 안 차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에서 꽉 차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학습 도중에 이 그리드 제너레이터하는 이 부분을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학습하게 되면 기존의 이미지나 그 피처 단 아니면 패치 단에서 나오게 된 이러한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트랜스포머에서 그 크롭이 좀 더 잘 되게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SDN이라는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에서 차관을 해서 이제 이 SDN은 이제 보통 디텍션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에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그 기존의 키포인트 라벨의 그 뷰포인트 관점을 같이 좀 바꿔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백본이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PCA라는 네트워크를 추가로 해서 좀 더 GT 쪽 라벨링 하는데 좀 도움을 얻고자 네,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보시면 카메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XYZ라는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월드 좌표계가 있으면 이 3차원상의 월드 좌표계를 이제 로테이션 회전 행렬과 그 다음에 그 트랜슬레이션 이동 행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카메라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라고 이제 어떤 카메라 상의 스페이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3차 월드 좌표계가 카메라 스페이스로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 카메라의 렌즈 값이나 이런
값들을 이제 더해 그 행렬 연산을 또 해주게 되면 이제 실제로 3차원상의 어떤 공간의 한 점이 이미지 플레인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기본적인 카메라에 대한 좀 이해인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빨간색 이 박스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오리지널한 카메라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이 오리지널 이미지 코오디네이트에서 어떤 C라는 이제 새로운 변환 행렬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리스케일된 어떤 이미지 포인트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끝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기존에 있는 이미지 상의 한 점을 이제 인트린직의 역행렬을 통해서 카메라 스페이스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스페이스에 옮긴 것은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즉 리얼한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 리얼한 좌표계를 가상의 좌표계로 옮길 수 있는 이 로테이션 행렬의 역행렬을 이렇게 하나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오리지널 좌표계에서 그러니까 리얼 좌표계에서 가상의 좌표계로 이제 카메라 좌표계가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 이동한 좌표계 상에 가상의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곱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이미지 플레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볼 수 있는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이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Y축이랑 X축으로 이렇게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오일러 노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Z축 그러니까 요 값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RY랑 RX만 이제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가상의 카메라 좌표계에서 실제 좌표계로 옮길 수 있는 이 회전 변환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X는 어떤 기존 포인트에서 P라는 포인트로 이제 옮겨졌다 가정했을 때 PX는 이제 P 포인트의 그 X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PY는 이 P 포인트의 Y 아이템 그러니까 얼마 정도 움직였는지 X축이랑 Y축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카메라 익스트린직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익스트린직을 변화시켰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보시면 카메라 인트린직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제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한 포컬 랭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옵션 A고요. 그래서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컬 랭스가 똑같기 때문에 카메라의 초점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옵션 B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초점 거리에다가 초점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P놈 값을 이제 곱해주게 돼서 실제 오리지널한 이미지 플레인과의 거리를 이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 B고 그 다음에 옵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F 값에다가 이제 F 값의 비율을 각각의 XY 형태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 나타내는 과정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어떤 포인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떤 포인트에서 이쪽 포인트로 이동한다 생각했을 때 그 형태를 보시면 P 플러스 델타 X, 델타 Y 그리고 제로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X가 일종의 X축을 얼마만큼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델타 Y가 Y축을 얼마만큼 변화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션 이 P라는 행렬이 바로 이제 리얼에서
가상의 좌표계.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여기 리얼 좌표계에서 여기 있는 가상의 좌표계로 옮겨가는 건데 그 옮겨가는 그 보시면 벌떼 그러니까 가상에서 리얼로 옮겨갔으니까 그거의 역행렬이 이제 리얼에서 가상으로 옮겨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매트릭스 자체가 이제 올소노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행렬과 그 전치행렬이 서로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행렬의 전치행렬을 이제 앞에서 어, 여기 이제 곱해주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값을 이제 각각의 u랑 v로 이제 편미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각각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 변화량이 결국은 이제 가, 어, 가상의 좌표계에서 실제 좌표계로 가는 거에 그 포컬 랭스의 이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제 편미분 형태로 이제 변화량을 계산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 형식인데 그래서 이 옵션 C로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새로운 그 카메라 포컬 랭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실험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옵션 A랑 옵션 B랑 옵션 C를 각각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옵션 C가 가장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잘 맞다. 그래서 옵션 C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보시면 옵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포컬 랭스가 그대로 유지하고 이미지 플레인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는 이제 작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옵션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비슷한데 뭔가 살짝 축소되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컬 랭스를 이렇게 옵션 C와 같은 이런 계산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네, 이걸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론적으로도 옵션 C가 제일 네, 좋나요? 네, 이론적으로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실험으로 좋은 거야 아니면은 네, 그리고 저 퍼스펙티브 뷰가 네, 네. 이게 그라운드 이게 왜 센트럴 클럽을 지금 퍼스펙티브 클럽으로 옮기는 건지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네, 이게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음, 라벨 값들이 보시면 어클루전이 많이 돼 있고 음, 조금 그러니까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이미지는 실제로는 여기서 찍었는데 음, 사실 다른 뷰에서 보면 좀 더 포즈를 잘 찾을 거다. 찾을 거다. 그래서 그 관점을 조금 그거를 이제 가상 좌표계를 살짝 바꾸는 거죠. 좌표계를.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네. 실제 변화한다고 그러면 이미지, 네네, 그렇죠. 네. 네, 이미지가 크롭하는 뭐 거를 새롭게 크롭하는 거죠. 네. 근데 생각 그게 무슨 말이지? 이미지가 이미 캡처가 돼 있는 거잖아. 이미지가 캡처가, 이미 저 왼쪽 같은 이미지가 캡처가 돼 있는 상황이면 네네네. 크롭을 어떻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영상에서 하는 게 네네. 맞는 건지 그러니까 3D GT가 있다고 치면 근데 크롭을 할 수가 있죠. 네네. 3D가 뭔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실험에서는 이제 2D만 이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음. 네, 그런 3D가 있어, 3D GT가 있을 때, 그거를 잘, 3D 네. GT라는 게 뭐야? 3D 키포인트. 키포인트가 네. 있을 때? 네네. 아니 근데 영상은 지금 크롭은 영상에 해당하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근데 영상은 한번 캡처가 되면 이렇게 퍼스펙티브하게 크롭을 하든 말든 아, 3D 정도를 이미 다 이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보시면, 음,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음, 라벨 값을 저렇게 바꿔놔요. 얘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음, 나중에 다시 이거를 한 거를 인버스를 시켜요. 음, 그래서 원래 뷰로 그러니까 원래 이 이미지에 맞는 뷰로 다시 돌려놓기 때문에 음. 그래서 결과는 같다고 생각하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이게 예를 들면 저기서 네네. 빨간색이 뭐 빨간색이 원래 크롭이고 일반적인 크랍이고 이 파란색이 파란색이 새롭게 새롭게 네, 하는 여기서 새롭게 거다. 만든 이미지가 크랍이. 달라요. 이미지는 똑같잖아. 이미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옆에 마진이 좀 다르긴 한데. 패딩이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네, 패딩이 좀 다른데 네네. 그럼 저런 뭐 약간
그 뭐 스큐된 거?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큐, 네, 픽셀 간의 거리 네, 같은 거를 네, 좀 보정하기 위한 그런 건가? 네, 좀 그런,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한다고 네, 오클루디드 된 픽셀이 보이진 않잖아. 한 번 오클루드 된 게. 네, 네, 그런 걸 보정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카메라가 왼쪽으로 더 왼쪽 부분이 더 들어가 있으면 네, 네, 사실은 그쪽 픽셀이 더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됐어야 되고 세로가 그러니까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건가 실제로 아무튼 뭐 좀 스큐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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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픽셀들이 네, 네, 그런 거를 보정하기 위한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맨 처음에 식이 나타나는 게 이게 보시면 그 코디네이터를 바꾸는 건데 이 음, C에서 여기 보시면 이 여기 S가 이제 이게 바로 음, 스큐 파라미터 두 개거든요. 음,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근데 네, 이젠 조금 그건 이해됐는데 네, 두 네, 번째 질문은 네, 그러면 저 옵션 A, B, C 네, 중에서 네, 원래 잘 돼야 되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했는데 C가 제일 잘 된다잖아. 네, 네, 근데 사실은 원래 네. 뭐가 정답인 거야? 정답은 정답은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실 옵션 B가 맞는데 왜, 옵션 왜 옵션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같은 이미지 플레인 상의 거리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의 포컬 랭스를 음,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옵션 A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포컬 랭스가 같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렌즈의 거리를 이제 여기로 맞췄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이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쪽은 이제 원래 이미지상은 여기 이미지 플레이는 여기인데 음. 그거를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옵션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작게 네, 저기 작게 보인다. 지금 네. 옵션 A의 끝부분에 카메라는 지금 똑같은 거잖아. 카메라 옵티컬 센터라는 부분에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익스트린징만 바꾸는 건데, 근데 네. 옵션 A라면 이미지가 중간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옵션 A라는 그 부분에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아니요, 이미지는 이 플레인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플레인. 근데 네, 여기 플레인이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포컬 랭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음, 그 익스트린징만 바꾸는 거죠. 회전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음, 이미지 플레인은 여기 있는데, 음, 그 포컬 랭스는 그대로니까 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카메라에서 카메라가 찍었을 때. 그게 카메라에서 뭔가 이미지를 불렀는데 그게 축소되는 이유가 뭔지가 조금 약간 축소되는 이유요? 그러니까 네. 상이 사실 옵션 A 저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저기 있을 거라고 그런 아, 건지 여기서 이 그림은 상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포클 랭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음. 네네. 네네. 포컬 렌스가 저기 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작게 네네네. 아, 더 작게 될 거고, 작게 보일 거다. 네. 그럼 옵션 B가 사실은 맞는 건데 옵션 B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음, 그림 보면 거의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왜 옵션 C가 잘 돼? 근데 뭔가 여기서는 이제 foreshortening 이펙트라고 이제 뭐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음. 여기서는 보인다. 사실은 옵션 B가 맞는 건데 좀 더 잘 안 돼가지고 길게 해봤나 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X축이랑 Y, 그러니까 포컬 랭스의 X랑 Y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비율을 기존 비율이랑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편미분을 해보려다가 맞- 사실 맞긴 맞는데 이론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가상 좌표계의 포컬 랭스에 대한 이 h가 함수거든요. 음, 그러니까 포컬 랭스를 관여하는 함수인데 그 관여하는 함수에다가 이제 그 가상 좌표계랑 오리지널 상의 이제 레이시오가 이제 일종의 변화량이니까 그걸 이제 편미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변화를 하면 가상에서 리얼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끝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디퍼런셜한 네트워크에 이제 넣었다. 음, 그게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멀티레이어 MLP 방식의 이제 RC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레탱귤러, 그러니까 사각형 박스, 이제 그러니까 배꼽이 중심에 루트 센터 되게끔 해서 했을 때 결과랑,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넣지 않고, 이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넣지 않고 GT를 이제 넣고 키포인트를 넣었을 때, 입력했을 때 이제 중간에 PCA를 거쳐서 이렇게 그 뷰를 바꾸고, 그래서 MLP 거쳐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뷰로 돌아놓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한 거를 이제 인버스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원래 GT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PCL이 퍼스펙티브 크롭. 네네, 이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레이어고, 그 레이어를 한 번 했으면 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놓기 위해서 이제 인버스를 하고. 네. 그래서 하고, 밑에 거는 이제 이미지가 입력이고, 그래서 이제 CNN 네트워크 이제 뭐 레지넷 같은 거 써가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PCL을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넣어서 이제 STM 네, 스페셜 네, 네, 트랜스포머. 네. 그래서 학습해서 이렇게 실험해봤다. 그래서 했더니 PCL을 썼던 게 훨씬 이제 PCK나 MPJP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밑에 게 이제 이게 보시면 어, 이제 MPJP가 이제 보시면 PCL을 쓴 것이 더 낮은데, 이 파란색 이 영역의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 보시면 이쪽 루트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루트를 제외하고는 주변적으로는 이제 PCL을 썼을 때가 더 잘 된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포컬 랭스를 이제 얼마만큼 이제 차이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MPJP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 보시면 포컬 랭스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제 MPJP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낮아졌을 때 이제 가장 MPJP가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포칼 렌스 에러라는 게 뭐죠? 이거 두 개랑 이거랑 이거 옵션 CY 차이. 아, 네네. 저게 너무 커지면 또 안 돼? 네, 너무 커지면 여기서는 이제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걸 썼을 때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말.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경량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실 너무 뭐 프랙티컬한 모드는 아닌 것 같네. 느낌이. 그냥 저렇게 해봤다, 뭐 이런 거는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카메라 쪽에 잘 알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내가 네. 봤을 때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냥 되게 이론적인 워크인데 그냥 한번 해본 거에 의의를 둔 그런 워크. 실용적이 나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저 컴포넌트를 쓰려고 그러면 네네. 당연히 잘 안 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데서 억지로 쥐어짜는 결과를 내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뭐 모티베이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문에서 근데 설명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 카메라 파라미터 이런 거 잘 이해하기 좀 쉬운 거. 네. 처음에 배우기 좋은 그런 논문 같기도 하고. 네.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런 논문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랑 좀 관점이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하면은 이제 논문 되기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뒷날 까는 일은 다 쓰레기야. 사실 이런 거 이렇게 했어야 돼. 근데 이제 저런 거는 별로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상품 만드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잘한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게 모티베이션이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게 논문이 되는 건데, 근데 요새는 이런 식의 논문도 좋은데 프랙티컬하게 성능이 잘 나오는 논문도 많아서. 네. 오늘은 그래서 한 명 동욱이는 이제 다음 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